루피와 이모의 대결이 사실상 원피스 세계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결이며 세계정부와 연합군의 대결은 점점 파국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티치는 조용히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세계정부와 밀짚모잘당을 무너뜨리며 자신이 하늘에 서기 위한 계획을 서서히 실현해 나가며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티치는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되며 해군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지만 에이스와의 대결 이후 인격을 되찾게 되며 혼나를 도모하며 해군본부를 빠져나왔고 이후 세계정부와 밀짚모잘당이 격돌하는 틈을 타 금사자 시키를 새로운 선원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티치는 곧바로 정세를 읽으며 오로성 중 한 명이 어인섬에 나타날지도 모르며 그 시점은 루피와 이무가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을 시기와 맞물릴 것이기에 오로성을 지원할 만한 지원군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오로성의 특수한 능력을 탐냈고 자신의 어둠과 디아보리족의 특수한 능력을 합친다면 분명 오로성의 권능마저 빼앗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시키 아오키즈를 필두로 한 신검은수염액당과 함께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루피가 마리조아를 침공한 직후이며 아직 루피와 이무는 물론 루피와 조로도 격돌하기 이전 시점이며 오로성 역시 루피, 조로, 샹크스 등과 혈투를 치른 뒤 알라바스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티치는 시키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시키는 이제 무얼 할 생각이지, 밀짚모자 루피가 마리조아를 침공했다고 세계가 떠들썩한데 말이지, 이놈 역시 마리조아로 향할 것이냐 라고 물었고 티치는 제하하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만 이미 마리조아와 레드라인은 아수라장, 그 누가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지. 우린 패자를 쫓는 승자를 노린다. 어떤 쪽이 승리하더라도 패자 쪽은 도주를 택할 것이고 마리조아에서 도주할 수 있는 루트는 레드라인, 어인섬 단 두 곳이다. 레드라인은 한창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니 미리 자리를 잡고 주둔하는데 용이하지 않지. 하지만 어인섬은 어인들조차 없는 완벽한 빈집, 미리 주둔하고 있다면 분명 누군가가 나타날 테다. 또한 어인섬은 깊은 해저이기에 견문색 회의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할 테지 라고 말했고 시키는 누가 안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지, 괜히 체력만 빠지는 게 아닌가 라고 물었고 아오키지는 티치의 능력이라면 능력자가 나타나면 열매를 사냥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점급 능력자의 열매를 사냥한다면 우리의 전력은 더욱 강해질 테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바로 그거다. 세 개의 능력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만 나의 부하들 중 아직 비능력자는 많아. 또한 닥터 베가펑크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의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지. 자연계 악마의 열매나 환수종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사냥한다면 우리의 전력은 매우 강해진다. 또한 어인섬에는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유물이 있다고 디아보리족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그 유물이 남아있다면 유물만 찾아도 나쁘지 않은 장사야. 그리고 내 감이 말해주는군. 분명 거물이 나타날 거라고. 아마 오로성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며 어인섬으로 향해 미리 대기한 뒤 그곳에 나타나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사냥하며 디아보리족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적인 유물을 탈취하여 무언가를 꾸미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세상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법이지. 그래, 그것이 진정한 해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어인섬에 도달한 이후 라피트 바노거에게 곧바로 디아보리족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마도 용궁왕국 가장 깊은 곳 어인족의 성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원래도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고 샹크스와 격돌한 이후 자신이 디아보리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 뒤 디아보리족에 관한 기록을 모조리 수집했고 죽은 자를 되살리는 성물인 아나스타시스가 존재하며 그 성물은 반드시 디아보리족이 사용해야만 비로소 효과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강력한 과거의 인물을 부활시키고자 하였고 목표로는 흰수염, 로저, 록스 등을 부활시켜 자신의 꼭두각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이 계획을 퀘이사에게 설명해 주었고 퀘이사는
쾌하하하하 완전히 헛발을 찼군. 티치 그 계획은 실패다. 아나스타시스는 이미 세계 정부가 회수하여 이무 녀석이 꽃의 방에 고이 모셔두고 있다고. 그놈은 900년이 아니라 3000년 이상 살아온 역사의 산증인. 놈은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그 사람을 부활시키려 한다 라고 말했고, 티치는 뭐? 그러면 어인섬에 그 유물은 없다는 건가?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물론, 하지만 걱정 마라. 밀짚모자와 이무가 격돌하게 되면 필히 성지 마리조아는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며 그 틈을 타 내가 꽃의 방으로 향해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하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역시 오래 산 영감이라 그런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군. 밀짚모자, 이무 두 놈과 붙어본 이 녀석의 견해가 궁금하군. 이번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 같나?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은 아직 새 시대를 맞이하긴 이르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어렴풋이 퀘이사가 이무의 승리를 점친다는 것을 눈치챘고, 제하하하 역시 세계의 정점에 선 남자라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퀘이사는 이 녀석 뉴게이트, 로저, 지백을 부활시킨다고 했나?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그놈들보다 훨씬 강한 녀석을 알고 있다 라고 말했고, 티치는 조이보이를 말하는 건가? 하지만 놈의 시체는 물론 의지가 담긴 유물조차 찾을 수 없다고 라고 말하며, 티치가 조이보이의 밀짚모자의 존재는 몰랐기에 더는 이 세상에 조이보이의 의지가 남은 물건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퀘이사 역시 조이보이가 남긴 밀짚모자가 이무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물론 나 역시 그 사실은 잘 안다.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망자를 부활시키기 위한 조건은 아나스타시스, 디아보리족의 특수한 힘, 망자의 시체 혹은 의지가 계승된 물건,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가장 강한 장기말이 될 수 있는 자는 롤로노와 조로 이전 역대 최강의 검사이자 세계 정부가 두려워했던 와노쿠니의 전설 도신류마 라고 말하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고, 티치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하지만 도신류마의 시체는 이미 썩었을 테고 찾지도 못할 거라고 라고 소리쳤고, 퀘이사는 걱정 마라. 놈의 의지가 담긴 물건이라면 충분히 구해낼 수 있으니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이 루피, 조로, 샹크스 등과 혈투를 치른 뒤 약 3일의 시간이 모두 흘러가기 직전 오로성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며 며칠간 전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페널티가 사라지는 정확한 시점을 계산한 뒤 임무를 위하여 각자의 위치로 향하였고, 세턴은 침입자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어인섬에 도착했고, 이후 세턴을 보좌하기 위한 해군 사이퍼폴들이 어인섬에 속속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 테이크는 오로성 세턴님 직접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마리조아와 레드라인에서 세계정부와 반란군이 격돌 중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반란군의 기세가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정부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세턴은 예상대로군. 결국 세계정부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마리조아에 침입한 침입자들이 도주할 수 있는 루트는 총 두 가지, 레드라인을 통하여 도주하는 것과 어인섬을 통하여 도주하는 것이지, 레드라인을 통해 도주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기준으로 북서쪽에는 나스주로, 동남쪽에는 피터가 주둔 중이다. 우린 어인섬을 틀어막으며 퇴로를 확실하게 차단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긴장을 풀며 휴식을 취하며 몸을 확실하게 회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인섬에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고 세턴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수염의 적단이 나타났고, 티치는 제하하하 예상대로군. 역시 어인섬에 오로성이 나타났어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지는 세턴성이라 까다로운 적이군. 하지만 한 명 정도라면 문제없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테이큰 중장은 쿠잔 대장님, 아니지 해적 아오키지 라고 중얼거렸고,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해군들을 모조리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티치, 놈들은 내 후배라서 말이야. 죽이고 싶진 않은데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마음대로 하라고 잔챙이들 따위
내 목표는 오로지 오로성 한 명이다. 저놈의 권능을 빼앗는다면 나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라고 말했고, 세터는 티치가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어인섬은 깊은 해저이기에 견문색 패기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세터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터는 무시할 수 없는 강자였고, 시키를 영입한 검은 수염 해적단 역시 꽤나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